give and take의 법칙. 주고받는 것과 받고 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give and take인데요. give, 주고받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회생활에서 이제 협력 관계에서 give and tak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게 도대체 what's the meaning? 의미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의미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주고 받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전자의 의미라면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그러면은 이게 give와 take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give가 없으면 take도 없고 반대로 take가 없으면 give도 없게 되는 건데 give라는 게 이 take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런 의미라면은 give and take나 take and give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사회생활에서 일단 주고 나중에 받자 이건 손해란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손해가 나잖아요. 일단 받고 나중에 주는 것은 이익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사람은 도중에 두 사람의 그 관계가 중단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먼저 준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준 만큼 받아내지 못하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받고 보자. 일단 받고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고자 인간의 본능은 give and take라기보다는 take and give 이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take and give라는 게 이제 약삭 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 take and give라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걸 선호한 사람 많지 않고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은 뭘 것 같아요? No give and no take란 말이에요. 예? 아예 관계를 안 갖는 거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이 give and take를 연구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take and give나 no give and no take나 이게 두 개 다 이게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의 축적을 위한 기회 손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에 있어서 인간관계, 사회활동에 있어서 거래에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같거나 작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로부터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음에 얼마짜리를 선물할 것 같아요? 친구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다음에 얼마를 돌려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제공해 줬다. 당신이 나중에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 친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동물은 우리가 이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걸 빚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치료해서라도 이를 갚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를 갚아버림으로써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물론 이제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같거나 작다. 이 프린서플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회성이 낮은 경우나 상대방이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이 상대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는 이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잠재 고객들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나 샘플. 그래서 광고비라든가 뭐 샘플 제작비. 그래서 이제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 비용을 통해서 방문한 고객이 자기네 그 서비스, 자기의 제품 이거를 이제 구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구매하리라고 기대하진 않죠. 어떤 그
광고지 같은 걸 돌린다든가 아니면 플래카드를 붙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샘플 같은 거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 그래서 구매자의 비중이 일정 이상만 되면은 성공이다. 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었는데, 응? 뭔가 이 정신적인 에너지도 주고, 정신적인 활력도 주고, 뭐 또 물질적인 것도 주고, 하여튼 뭔가를 주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럼 이제 기분이 상하게 되죠. 속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살까? 그러면서 조금 더 세상을 얕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사회생활을 깊이 있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비중 문제, 비중이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보다 돌려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 이 행위가 행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치르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행복을 구매한 것으로 이 비용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행복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돌려주기까지 한다면은 돌려주기까지 한다. 기브 앤 테이크에서 테이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실익과 함께 상대에 대한 더 큰 신뢰와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 이제 사업, 이 고객에게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장사꾼이지만 고객에게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이윤을 쳐서 파는 사람은 훌륭한 장사꾼이 되지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훌륭한 장사꾼이지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된다. 그래서 장사와 비즈니스는 전투고 인생은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전투와 전쟁을 구분하셔야 돼. 예?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되려면은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 남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 응? 남에게 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작아야 됩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훌륭한 행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노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좋은 일이란 다 끝이 있는 법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즐겁고 좋은 일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 인생에 대해서 또 사회 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즐겁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제 화무 11홍인데 화무 11홍. 그 이번에 The best friends must part라고 되어 있는데 중마고도 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돼야 되겠죠. 항상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그 법칙에서 남으로부터 이렇게 받기만을 원하고 계산에 의해 가지고 내가 10을 줬으니까 100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도 10일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화무 11홍.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회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이제 한국처럼 국가에서 무슨 지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단체들이 도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의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되어서 많은 도네이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역량, 개인의 능력, 개인의 그 지적인 능력 이런 건 뭐 어차피 뻔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게 많고 능력이 탁월한가 보다. 사실 별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녁에 밥 먹고 출출하면 다 라면 끓여 먹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저녁에 이제 밤 돼서 뭐 야참도 한번 시켜 먹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르크스는 생산관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그 연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의 신세 절대 안 진다. 나는 남의 신세 절대로 안 질 거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자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회 활동이라는 건 언제나 남에게 빚을 지고 또 갚고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이 협력 관계, 기브 앤 테이크, 이 룰에 의해서, 이 법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 룰이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 사회의 기본 룰이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세를 져도 괜찮겠지. 응? 아는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근데 오히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힘을 빌렸다.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친구로부터 에너지와 활력을 얻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남는 빚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지가 뻗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활력을 받았다. 에너지를 받았다. 업무상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갚아야 된다.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받으려고만 한다. 남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컷 신세를 지고는 마치 당연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브 앤 테이크 주의자입니다. 세상이란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막 입버릇처럼 계속 이런 말을 하던 사람에게 막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배신을 당했다. 배신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 마음속에 항상 네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네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한 사람은 탐험가, 한 사람은 예술가, 또 한 사람은 전사, 또 한 사람은 판사. 이 네 명의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가장 훌륭한 사회인, 리더가 될 수 있다. 사소한 일일수록 신중히 하라. 사소한 일일수록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거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평소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일마다 인사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인사가 이제 기본적인 그 매너 중에 하나인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타이밍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그 인사하는 말투에 그때마다 이 감정, 필링이 반영된다. 그 목소리에 표정이 있다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듣기도 좋고, 또 말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가 이 목소리만 들어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침 인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 민감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로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의 슈퍼바이저가, 직장의 상사가 이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오늘 저 부장님 오늘 저기압이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사소한 인사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인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인사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밸런스를 잡아두면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목소리에 활기가 넘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심리 상태인데, 일종의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 암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화장실에 가서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조용히 자기만의 뭐 차 안에서 하든지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가서 5가지 맹세를 아침에 매일마다 아침마다 좀 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맹세인데 첫 번째는 매일 아침에 새로운 각오를 하라. 각오를 다져라. 자기 그 인생 목표, 사회 목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오늘의 자기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라.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각을 몰아내라는 거죠.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후회나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미래의 걱정, 이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몰아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때를 닦아내라. 마음의 때를 일소해라. 자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거,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남을 시기, 모함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의 때를 일소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선행 한 가지를 해라. 선행 한 가지 작정해가지고 작은 거라고 그래도 선행, 착한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라. 그 다음에 매일의 계획서를 새롭게 읽어라. 오늘 할 일이 있잖아요. 내 인생, 롱텀으로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이제 3년, 5년, 10년 단위로 목표를 세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 다짐하라는 거죠. 이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실천하다가 보면은 사소한 일 하나에도 신중하게 되고, 사소한 인사 하나도 명랑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 남자가 한번 집을 나서면 7명의 적이 있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전쟁, 이 세상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말인데, 이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 또 좋은 지인, 좋은 멘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그 마음문을 열고 무조건 문호를 개방한다,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흔히 이제 그 팔방민이라는 사람 있죠. 팔방민. 이 팔방민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절대로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난하게 사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팔방민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타협만 하고 자기를 묻어버리는 사람은 정말로 필요할 때 자기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뜻에 영합해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팔방민을 자청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 팔방민을 자청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주변에 있나요? 그런 사람이?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 모두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무익한 존재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무익한 존재다. 그래서 적이냐, 친구냐, 이거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적이냐, 친구냐. 인생 살다가 보면은, 사회활동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적이 생기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팔방민이 굉장히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팔방민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 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변치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음을 가졌다가 금방 또 변심하고, 이렇게 생각이 금방 바뀌는지 몰라요. 마음이 바뀌고. 어떤 중상모략에도 신념을 바꾸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악평을 해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상모략하거나 악평을 할 때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겠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전후 사정과 경위를 알지 못하는 한 그분의 진위를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자신의 그 태도를 올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 자세로, 그에 비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중상모략에 쉽게 동요가 되잖아요. 언론에 뭐라고 한마디 났다. 그럼 그 말의 진위를 따져보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믿고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눈치 문화, 유행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간성을 알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인간성과 인격을 알았다고 하면 그걸 끝까지 인정을 해나가야 돼. 응? 그냥 눈앞에 득실이 왔다 갔다 한다. 응? 그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신념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려는 사람일수록 이게 오해를 많이 받고 적이 많아요. 응? 적이 많아.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적과 악운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신조를 끝까지 관철하면서 자신만의 그 마이웨이를 하게 되는데 적이 있으면 반드시 친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싫은 사람들과 타협하며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5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면은 첫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있는 편이 난 사람, 세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없는 게 나은 사람, 마지막 5번째는 죽는 게 나은 사람. 이렇게 5가지인데 여러분은 몇 번에 속합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적과 동지를 확실히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믿음을 주면 상대방이 자기가 믿음을 준 사람이 중상모략이나 악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돈 없을 때가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돈 떨어졌을 때.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참 힘들죠. 우리가 인생이나 사회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언제나 순탄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흔히 이제 말하기를 스카이 대학 출신의 이제 고급 공무원이나 아니면 금수저 물고서 태어난 재벌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순탄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즘에 뭐 그냥 사회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변동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순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없는 평온무사한 시절에 이제 이 교제라는 게 사회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사회 활동 막 하게 됐을 때 잘 나가려고 그럴 때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파이어가 됐다, 해고가 됐다, 또 뭐 사고가 났다, 뭐 명퇴를 한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런 일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개인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어 버린 건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가 됐을 때 비로소 인간관계의 내 친구, 지인, 내가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서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직장 생활이나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이 자금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정보도 얻고 뭔가 좀 이렇게 에너지와 활력을 얻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나주질 않고 쉽게 도와주질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은 당연히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은 잘 안 도와주고 의외로 의외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곤 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지혜와 또 시간을 제공해 주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그 사람에게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위로의 말이라도 남기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진정한 인간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떨어졌을 때 진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일정한 공간에 자기랑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을 다루는 처방전이란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 즉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루는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도 많죠. 세상에 자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싫은 직장 상사, 슈퍼바이저, 자기하고 뜻과 생각이 다르고 그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요소인데요. 세 가지 요소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서로 뜻이 다르고 항상 미운 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코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상처도 입을 수가 있겠죠.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다 싫은 소리로 들리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 적극성을 가지고 돌파하는 거죠. 정면 돌파. 응? 자,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라.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라. 두 번째는 개성 유지해. 자기를 죽이지 말고 코드가 안 맞는 직장 상사하고 대화 나눌 때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쓸 게 아니라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이제 그 스트레스들 많이 받겠죠, 사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시해 버린다.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예, 그러면서 허허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해서 그 순간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기 파트너를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 건가 하는 거죠. 누구를 내 편.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하다 보면은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내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다섯 가지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의 깊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봅니다. 친구. 어떤 분의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격이죠. 인격.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그 삶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지 인격을 보고 세 번째는 정열이에요. 열정. 그 사람이 정말 꿈과 낭만을 가지고 일에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열정이 있느냐. 꿈과 낭만을 가지고 일에 의욕적이냐 이걸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능력을 봐요. 능력. 이 사람이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남다른 재주나 능력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이제 부침성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사회성을 통해서 사람을 다루는 그 처방전인데요.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 상사는 부하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변압기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해 보이는 연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이런 말이 있는데 수준 높은 사회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신 있는 태도를 보여야 돼. 사람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신감,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방이 봤을 때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이런 말이 벌써 나온다 그러면 큰일이죠. 매사에 안정감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실수와 실패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막 당황해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거죠. 친근감을 주면서 그 대신에 또 너무 가볍게 보이면 안 되고 좀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게를 잡아서도 안 되고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감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중요한 사람이나 비중 있는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꼭 해준다는 거죠. 말을 듣고 나서 느낌을 얘기해 준다든가 그런 코멘트를 경청 플러스 코멘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이렇게 칭찬해 준다. 칭찬. 응? 칭찬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칭찬이 돼야 되는데 이제 때로는 약간 좀 과장을 할 필요도 있어요. 약간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그 시사 정보나 지식 같은 것도 알고 요즘에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그 영화 제목도 좀 알고 그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내용이 뭔지 자기가 보진 않았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면서 대화의 소재도 삼고 지금 이제 이 사회의 그 화두가 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앞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돈에 대한 경고를 하나 남겼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를 경멸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부의 획득에 절망한 사람이 부를 경멸한다. 이런 사람이 우연히 부를 얻으면 가장 고약한 인물이 된다. 부를 이제 돈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경멸하고 물론 이제 일리는 있는 말인데 에, 돈이 많지 않거나 그 돈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졸부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아주 고약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를 꿰뚫는 그 시대를 앞서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베이컨처럼 이 시대를 앞서는 사람,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볼 게 아니라 롱텀을 봐야 된다면 롱텀.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나의 그 인생 계획을 세우고 오늘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비웃음을 받는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세상 물정을 아주 잘 알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응? 나의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영역 밖의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통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되면은 비웃음을 사게 되고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건 이제 경험이 적고 식견이 좁아가지고 세상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장례식에 갈 때 남이 돌아가셔서 아는 분이나 뭐 누가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간다. 그럼 요즘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기본 스타일은 이제 검은색 그 정장을 그래도 입고 가잖아요. 넥타이를 이제 하면 좋겠는데 넥타이를 못 구하면 그래도 검은색 정장에 이제 흰색 와이셔츠 정도 이렇게 해서 대충 그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장례식장에 추리닝을 입고 갔다. 운동복 스타일로 모자도 쓰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복을 입고 간 사람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아까 얘기처럼 스포츠라는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상식이고, 이런 장례식에는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복장,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입고 가는 그런 걸 입고 가야지 나는 장례식장에도 내 마음대로 입고 간다. 나는 이게 내 생각이다. 이랬다가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면 사회마다 독자적인 그 관습이나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 공존 공영을 꾀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그 커스텀이 있다는 거죠. 관습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모든 거를 자기 머리로만 생각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그냥 돌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비웃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지금 해주는 그 하나의 그 코멘트인데요. 그 경조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죠. 세상 물정 모르시는, 여기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우신 분 혹시 계시다 그러면은 이 경조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례식이라든가 결혼식 같은 거. 그래서 이 경조사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감정이 가장 예민해 있을 때인데, 요때를 이용해서 이제 서먹서먹한 그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개선해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 사람 어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살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식장이나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 가지고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준다든가 위로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 마음이 감정적이니까 또 누그러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생각해 줄 줄 아는 이 배려가 생활권이 다른 사람이나 일을 접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런 배려만 있으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 딱지가 띄어진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또 자기 자신이 자신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모르니까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잘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은 더치페이로 아는 사람들, 친구나 이제 동료들 같이 이제 뭐지 식사하러 갔는데 뭐 차 한잔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식사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맨 나중에 계산하는 단계가 되면은 이게 곤란한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은데 마음이 편한데 계산 방법이 묘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부담이 될 때, 뭐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겠는데 뭐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 일식집에를 갔다. 좀 부담이 되겠죠. 이게 한두 푼이 아닐 테니까 여러 명이 갔을 때는. 그래서 누군가 이제 더치페이 하자. 이러면 이제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유가 이제 다들 그만큼 조그마한 여유도 이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먼저 더치페이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같이 먹고 나오다가 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계산하는 것 같이 그래서 뭐 어디 화장실에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같이 나오는데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신발끈 매는 척 하면서 늦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화장실로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산대로 먼저 나간 사람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국적인 문화는 이제 또 거기서 좀 과시 문화가 돼서 지갑 열고서 떡하니 카드로 이렇게 계산을 내가 할게 내가 전부 쏜다 전부 이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분들은 이제 어떤 뭐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근데 이제 미국적인 문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미국 문화나 미국의 이제 회사나 사회생활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더치페이가 많죠. 더치페이 각자 계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모든 거를 이제 회비를 한국은 이제 회비 문화가 회비를 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각자 계산은 각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 예를 들면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도 그 웨이터가 물어봐요. 이게 이제 계산서를 몇 장으로 할까요? 처음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한 사람이 통틀어서 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각자 하기 때문에 각자 먹은 걸 각자 이렇게 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치페이 하게 되면 이제 서로가 정신적으로 부담이 적죠. 예, 그래서 이게 돈 관련해서 또 미묘한 감정이기 때문에 뭐 말을 꺼내기는 좀 어색한데 하여튼 더치페이라는 그거 자체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는 거죠. 더치페이가 좋긴 좋은데 모든 걸 다 더치페이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한국적인 문화에서 이건 용납이 또 안 될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이나 동료들 간에도 아직은 이제 낯설어요. 좀 낯선 것은 사실이고 이제 선배나 아니면 이제 윗사람들하고 어르신들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는 더치페이로 합시다 이랬다가는 오해받거나 또 이상한 눈치를 받기가 쉬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한국 사람의 경우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더치페이를 하게 되더라도 어, 그건 이제 제한된 경우에 그렇고 대부분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되게 한턱 자기가 이제 다 그냥 쏩니다. 되게 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그 돈을 내면은 자기는 이제 팁을 부담한다든가 팁을 어, 이제 미국식 한국 문화라고 그럴까? 하여튼 한국적인 정서로 미국 내에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돈을 그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그 음식점에서 그 요구하는 모든 돈을 내는 건데 한국에는 이제 세금이 없죠. 대개 보면 그 음식이 만약에 이게 12,000원이다. 그럼 12,000원만 내면 되는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그냥 알고 있는 그 정보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식값이 1,200원이다. 그러면 1,200원만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세금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팁이 포함이 돼요. 일반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상대방이 자기가 이제 대접을 받았으니까 어, 그 세금이나 그 팁을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선에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한턱을 내는 경우가 되게 보면은 이제 주차료를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레스토랑에다가 차를 댔을 때 그 발레 파킹 뭐 이런 형식으로 돼 가지고 그런 형식도 있고 이제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한테 팁조로 해 가지고 뭐 한 2불 내지 3불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돈까지도 이렇게 다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통 내는 김에 모든 걸 다 내는 거죠. 음식값도 내고 음식에 포함된 세금, 팁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차료까지 다 해가지고 몽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접 받으면은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처럼 이제 자기가 일부를 이제 자기가 이제 부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미국적인 문화에서는 그게 이제 쉬운데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아무래도 세계 어디서든지 더치페이라는 게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쓴다는 게 일종의 생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인들이 또 직장인들이 과연 그 밥이나 차를 마시고 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강렬한 자기소개는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만나면 이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명함 주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기소개가 서투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소개가 서툴게 되면은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날 좀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든가 소개를 받아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된다든가 표시만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자기소개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한국적인 그 정서로는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간단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저 사람 입이 얼어붙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침묵 모드로 갑자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음흉한 그 눈치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제 알리고 PR을 해야 될 단계인데 강렬한 자기소개는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제 상대방한테 이해시키는 게 주요 목적인데 이제 입장이 어쨌든지 간에 사람과 접촉했을 때 확실한 인상을 줘야 된다.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내 말이나 태도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클루, 단서를 발견하고 싶은 건데 이런 기분을 참작해서 좀 충분한 소개, 활달하고 좀 뭔가 취업풀한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부드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걸기도 쉽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소개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이 처음 만날 때 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나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죠. 뭐 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 만났으니까 얼굴은 기억하고 얼굴 모습 보고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복장 같은 건 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백지 상태인데 그 상태를 그림 그릴 때 하얀 캔버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만의 아웃라인이라든가 특징을 거기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걸 잘하게 되면은 이제 대화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깊은 교제로까지 우정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의 이제 중요한 그런 파트너와 지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찬스가 자기소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가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 그 처음에 이제 기브 앤 테이크냐, 뭐 테이크 앤 기브냐, 그래서 장황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도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인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제 기본을 지켜야 이 사회 활동, 사회 생활이 원만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 관계, 인간 사회의 기본 룰인데 남으로부터 이제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다. 자린고비 마냥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 네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탐험가, 하나는 예술가, 하나는 전사, 이제 군인 같은 전사.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판사.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탁월한 사회생활 또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소한 일일수록 신중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침 인사에 대한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에 표정이 느낌이 담겨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걸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야. 민감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그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각오를 새롭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생각을 모두 몰아내라. 마음의 때를 일소하라. 나쁜 생각 같은 경우나 뭐 시기나 질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착한 일, 선행을 한 가지씩 생각해내라. 그 다음에 매일마다 하루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읽어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이 5가지 맹세를 매일마다 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생활 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 그랬죠.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 남자가 한번 집을 나서면은 적이 몇 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7명. 이게 서양 속담인데 세상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이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적과 동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좋은 친구, 좋은 지인을 항상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방미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건 이제 누구한테나 호감을 주고 적을 만들지 않는 건데 이 팔방미인일수록 배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은 모두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무익한 존재다. 무익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이제 신뢰하고 믿음을 줬던 사람이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이제 악평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인간성을 내가 이미 알았다. 그걸 인정했다. 그러면은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가면서 적과 동지를 적과 친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회생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적이 생깁니다. 적이 많아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적이 많아져요. 그래서 5가지 종류의 사람 얘기를 했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5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있는 편이 난 사람, 세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네 번째는 없는 게 난 사람,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버리는 게 난 사람. 이건 좀 과격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토픽은 돈 없을 때 인간관계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쉽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대학 나와서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같은데 나와가지고 졸업해서 정말 아주 좋은 직장 이런 이제 글로벌 직장 같은 데에서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실 근심 걱정은 있게 마련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이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일단 사람 만났을 때 돈 떨어졌다 그러면은 일단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 인간관계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 평소에 이제 사람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시간을 내줘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위로해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어떤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인생의 행운이 되겠고 반드시 그런 기회가 성실한 사람에게는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다루는 처방전에 대한 건데요. 코드가 안 맞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할 건가? 정면 돌파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기 파트너, 자기랑 코드가 맞는 자기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또 친구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받는가 이걸 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인격을 봐라. 진정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지 인격을 봐라. 세 번째는 열정이 있는지 네 번째는 능력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까다롭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판별을 해서 코드가 맞는 내 파트너를 만들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라. 자신감. 두 번째는 이제 친근감,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이 자상하고 친절한 태도, 친근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 듣고 경청 플러스 코멘트,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을 얘기해 준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하라. 칭찬하다가 가끔 가다가 조금 오버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시대를 앞서는 사람이 되라. 자, 그 베이컨의 경구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부를 경멸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부의 획득에 절망한 사람이 부를 경멸한다. 이런 사람이 우연히 부를 얻으면 가장 고약한 인물이 된다. 졸부 얘기하는 거예요, 졸부. 이제 돈과 졸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 영역에서는 당연한 건데, 다른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죠.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제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그 추리닝 바람으로 운동복을 입고서 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고 이제 비웃음을 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경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감정이 예민해 있을 때 사람들과의 그 친숙한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진정한 사회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더치페이로.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돈을 누가 낼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많고 마지막은 이제 강렬한 자기소개는 오랫동안 기억된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할 때 뭐 쭈삣쭈삣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되 이제 강렬하게.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그 머릿속에 뇌리속에다가 그 분명한 나에 대한 그 인식을 임프레션을 박아준다, 심어주면은 사회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기브앤테이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너무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만 약삭빠르게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먼 장래, 먼 롱텀으로 먼 장래를 봐야 되고 또 훌륭한 인생 경영자가 되어서 남을 돕고 또 남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회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엄지척.